비록 저는 보통의 노동자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야만 우리 사회는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는 또 다른 박창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으로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박창진에게 또 어딘가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을 노동자의 곁에서 저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진입니다. 제 출마 선언 이전에 지지 선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부지부장 송민섭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박찬진 위원장의 국회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땅콩 회항의 피해자이셨고 또 제보자이셨고 물꽃갑질로 시작된 광화문 촛불 집회를 또 주도하셨고 대한항공의 새로운 민주노조인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세우기까지 박 위원장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약자들을 위한 헌신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로 가셔서 의를 위한 정치, 노동조합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사람의 용기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저희가 그 육군 대장 출신인 박찬진 대장이 공감병 갑질 사건이 있을 당시에 또 대한항공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연대 차원에서 대한항공 그 직원연대 사무실을 이제 쉐어해주는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집회와 함께 투쟁을 하면서 연대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갑질, 가진자의 갑질로부터 노동자 서민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창진 사무장 같은 분들이 나서 주셔야지만이 그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나 공권력은 가진 자의 편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만 옥죄고 가진 자의 기업주들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런 악습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새벽 1시 5분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JFK 공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권한은 없고 권력만 있는 자에 의해 비행기에서 강제 하기당한 후 회사에서는 내쳐진 사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갑질 피해자인데 왜 저를 보호하는 사회제도는 찾을 수 없고 직장에서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하는지 줄곧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형태와 장소, 등장인물만 바뀐 제2, 제3의 갑질이 등장했습니다. 갑질은 개인의 성격 문제도 특정 기업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의 불평등이 강화된 것이 갑질을 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습된 자본과 경제 권력은 마약과 폭력, 상속 재산 다툼 등으로 개별 기업의 평판뿐 아니라 가치까지 추락시키는 우리 사회 근간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잠시 몸을 숨겼다 경영에 다시 복귀하지만 그들이 초래한 경영 위기는 구조 조정이나 국가 재정으로 손실을 메꾸는 방식으로 내부 노동자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나마 우리 사회와 정치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무소불위의 경제 주체인 기업 앞에서는 그 바람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경제 권력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정부와 노동자도 참여해 그들의 독단을 제어하고 잘못된 판단을 지적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사회 이사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정비하고 노동 이사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에 청년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 노동 현장에 없는 것은 청년의 끈기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동 현장에서 직장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건전한 공익 제보자가 생존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의와 불공정의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공익 제보자와 그들을 위한 사회 보호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더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국회로 가서 기업의 부당함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가 안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노동자의 생존과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심리 상담사 및 노무사 등의 종합 지원이 가능한 긴급구제 119 센터 설치 등을 담은 갑질 119 법과 노동자 감정보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갑질 119 법을 통해 갑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3배를 기업에 청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징벌적으로 묻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세상에 알린 인간 조명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 역사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으로 재벌 세습 재벌의 사내 이사 불신임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민주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불공정이 초래한 비극의 긴 터널을 지나며 마침내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저는 보통의 노동자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야만 우리 사회는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는 또 다른 박창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으로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박창진에게 또 어딘가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을 노동자의 곁에서 저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공익 제보자이자 권력의 포갑으로부터 생존한 제게 주어진 이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